질문할 거 있을까? 저 질문이요. 뭐 다음에 뭐예요? 고치는 거 몰라서 틀린 거보다 질문 몰라서 못 풀었다 하는 거 질문할 거 좀 있을까? 이거 목소리. X로 보면서.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글수씨 어디까지예요? 이거 배웠어야 돼. 자, 줄게요. 윤수는 혹시 질문하는 게 있을까?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문제 어렵지 않았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우리 셀 위주로 교재 정리할 거니까 일단 혹시라도 틀린 문제 있으면 조금 다 숙제로 넘기시는 거예요? 뭐 배워볼까? 그렇죠. 와, 그러면 우리 가자. 자, 닮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88페이지예요. 88페이지. 근데 우리 닮음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우리 합동이라는 단어를 배웠잖아, 그렇지? 닮은다고 읽어볼게. 한 도형을 자별로 확대해주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두 도형은 닮음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닮음인 두 개의 도형을 우리는 닮은 도형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소리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삼각형하고 ABC랑 DF를 생각해보게 된다면 둘이 완전히 합동은 되지 않아. 합동은 되지 않는데 요 파란색 각이랑 파란색 각이 같고 여기 대응면들이 같고 대응각들이 대응점들 이런 점들이 다 같게 되니까 이게 합동은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된다면 DF랑 완전히 겹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만약에 축소하게 된다면 ABC랑 겹쳐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렇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닮음의 도형이 하는데 우리 만약에 항상 닮음의 도형이 있거든? 그래서 직사각형들은 항상 닮음이 되지 않아. 만약에 이런 직사각형들 쓸 수 있고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거는 확대나 축소를 하더라도 둘이 닮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우리 항상 닮은 도형이 뭐가 있을까? 말해봐. 확대나 축소해서 일치하는 거. 원. 좋다. 원하고 또 직각 이등변 삼각.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괜찮지, 그치? 우리 이등변 삼각형은 닮음이 항상 야 조용히 봐. 이등변 삼각형 항상 닮음이 되지 않는 게 이런 이등변이나 이런 이등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확대나 축소해서는 절대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등변은 닮음이 되지 않지만 직각 이등변은 좀 느낌이 달라요. 직각 이등변은 항상 여기의 각이 같고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소리는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가 된다는 소리가 될 거야. 또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나 더 그려보게 된다면 이런 그림이 되고 여기 또한 45도, 여기도 45도가 되니까 얘는 직각 이등변 모양이 결정이 됐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죠? 확대나 축소를 해서 서로 일치할 수 있다. 이등변은 닮음이 안 되지만 직각 이등변이 된다. 좋아요. 또 뭐 있을까? 하나만 더. 중심각의 그림과 같은 부채꼴. 오, 왜 이렇게 잘해? 여기 있어요. 자, 우리 부채꼴은 중심각의 같은 부채꼴에는 뭘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 60도의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큰 60도의 부채꼴을 이렇게 그렸어. 그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게 닮음이 된다는 거야. 자, 하나만 더 몰아보자. 원기둥. 닮았어 항상? 아니요? 안 닮았지? 9. 맞아요. 닮았지, 그치? 이런 것들이 항상 닮은 도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정자분은 다 닮았죠? 정삼각분들 다 닮았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합동경은 등호를 3개 표시하듯이 이제 닮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해. S를 좀 눕혀놓는다는 느낌? 이렇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만 더. 삼각형 ABC가 있지? 그러면 대응점들이 맞아야 돼. 이 A랑 대응되는 게 D가 된다면 D를 먼저 써야 된다는 소리야. ABC를 닮으며 쓰고 만약에 EDF 또는 FD 이렇게 쓰면 틀렸다는 소리가 돼요. 항상 위치가 중요하다. ABC는 아무렇게 써도 되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점들을 각각 써줘야 된다는 소리가 될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거는 누구랑 누가 닮았다는 그런 이정표가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삼각형을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그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 얘가 ABC고 얘가 D, E, F라고 했어. 자, 봐봐. 지금 보여? ABC랑 DF가 됐는데 자, 이현이 말해봐. 여기 AB랑 대응된 건 어디일까? 여기서. FD. 아니에요. 왜요?
ABC랑 DF가 됐다고 했으면 AB랑 되면은 D가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B는 똑같이 생겼- 이쪽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분명히 똑같이 보이는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어.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거는 누구랑 누구랑 대응되는지 그 이정표를 말하게 된다. 아니, 하나 더. AC랑 대응되는 거. AC랑 대응되는 거 어디니? DF. AC랑 되는 거 보니까 여기랑 여기면 D랑 F랑 대응된다는 소리니까 바로 여기가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쓸 때도 잘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대응점 맞게. 나중 가면 진짜 누구랑 대응된지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항상 닮은 도형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두 번째, 닮은 도형의 성질인데 너희들 한번 읽어보자. 대응된 길이의 b, 이 동그라미. 대응된 길이의 b는 일정하다. 대응된 각의 크기 동그라미. 크기는 각각 같다.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다음 중 틀린 문장을 찾으세요라고 했는데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길이가 일정하다. 이런 문장이 나왔거든? 이거 맞아 틀려?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이거는 합동이야, 합동. 그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거야. 그래서 조그만 거랑 큰 거랑 1대2 이런 식으로 대응변의 길이가 비가 같은 거지. 대응변의 비가 일정하다는 문장은 이것은 틀렸다. 또 어떤 문장 나왔냐면 대응각의 크기 비가 일정하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 이것도 틀렸다. 대응각이 같은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이 두 가지 문장 잘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넘겨. 나머지 보면 뭐 대응점 찾는 거 시간만 주면 풀 수 있는 문제야. 한편 닮은 조건이 나왔다. 닮은 조건 별표. 자, 닮은 조건을 별표 칠 건데 우리 예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합동 조건 기억나요? 네. 합동 조건은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이 있었지, 그치? 닮은 조건도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르네? 뭐가 다르지? ASA가 없어, 그치? ASA가 없고 대신 그거 대신에 AA 닮음이 있다는 소리가 돼. 사실 AA 닮음을 썼지만 AAA 닮음이에요, 그쵸? 근데 삼각형에서는 두 가지 같은 나머지 삼각형 닮음이 같으니까 AA로 쓴 것 뿐이에요. 그치?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각의 B, 얘랑 얘랑 각이 같고 얘랑 얘랑 각이 같고 얘랑 얘랑 각이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합동 조건을 말하지 않아, 그치? 그치? 만약에 이런 각이 같은 삼각형하고 이런 각이 같은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건 닮은 조건은 될 수 있다는 소리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좋아요.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 b가 같다. 그리고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같다. 그리고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가깝다. 뭐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닮은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 그 다음 그 직각합변 닮으면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하고 저기를 먼저 볼게요. 일단 너희들이 또 헷갈리는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페이지. 96페이지에 유형 7번을 먼저 보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6페이지 잠깐 봅시다. 그래서 닮은 뭐 설명이 그렇게 긴 건 아니야. 자, 하는데 우리 명심해. 닮은 조건 뭐뭐 있다고 했었지? SAS 그 다음에 뭐였지? SSS 그 다음에 AA 있다고 했었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다음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추가해야 되는 조건이 뭐인지 그것을 찾아보시면 문제. 한번 너희들 풀어봐. 만약에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지 둘이 닮으면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H가 8이야. 여기가 8이네. 여기가 8이 되고 DF는 4가 됐다고 했어. 여기가 4가 됐다고 했으면 이거는 합동 조건이 맞는가? 두 변이 주어지고 각이 하나 주어지고 두 변이 주어지고 각이 하나 주어지긴 했지만 그 끼인각 얘가 60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 그렇지? 따라서 1번 조건은 닮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SAS라는 단어는 뭐냐면 두 변과 항상 그 사이에 끼인각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지금 봐봐. 10하고 8 주어졌어. 여기는 5하고 4 주어졌어. 자, 2배 차이. 얘도 2배 차이가 되니까 SS는 맞다라는 소리가 됐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 끼인각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끼인각이 있었어.
얘는 B인각이 60도 있지만 이 B인각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SAS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돼요. 그쵸? 1번 아니다. 자,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몇 번일까요? 됐어? 요거 했으면 그 밑에 문제도 한 번만 해보세요. 됐어. 밑에 문제 한번 해봐. 됐어. 그 밑에 문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됐어. 밑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 됐네? 이거 하면 되나? 493. 좋아요. 잘했어. 이거 한번 해서 493번. 자, 이거 496번은 잠깐만 보자. 얘를 지금부터 볼 텐데, 우리가 다음 주 추가되는 조건에 대해서 잠깐만 보자. 지금 현재 어떤 조건이 있어? 조건을 보니까, 2A는 D. 두 개 차이가 난다는 조건. 자, 보세요. 6이랑 6의 조건이 있다. 여기 A라는 조건과 D가 두 배 차이가 난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 또한 B랑 2가 두 배 차이가 난다는 조건이 있어. 여기 B랑 2가 두 배 차이 난다는 조건이 있어.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봐. 만약에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어떤 조건이 필요해? 만약에 요 각이 같다는 조건. 그건 두 변과 B인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엉뚱하게 각 A나 각 D 그런 거 말고 각시랑 각 F만 있어야 돼, 그렇지? 이 조건 쓰면 SAS가 통이 되는 거야. 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각은 없더라도 요 한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 또한 두 배 차이가 난다는 문장이 있으면 그건 SSS 닮음이 되는 거지, 그렇지? A의 닮음 될 수 있어? 없어. 하나의 조건만 더 추가되는데 이미 각 하나만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A의 닮음 될 거고 될 수 있다면 SS 닮음이나 SAS 닮음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럼 몇 번이야? 4번, 그렇지? C하고 F가 주어지면 SAS 닮음이 된다 소리예요. 만약에 어떤 단어가 있었어도 또 맞을까? C는 EF. 아이고 이거 헷갈릴만 하다, 그렇지? C는 EF면은 C가 긴장한 소리죠, 그렇죠? 어떻게 써야 돼? 이 C는 F랑 써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닮은 조건 잘 보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92페이지 474번 한번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아니, 473번? 473번에서 방금 전에 항상 닮은 도형이 할 수 없는 거 찾으라고 했었죠? 몇 번이다, 야? 어? 너 473번 맞아? 473번 못 된다겠지? 이거 맞아요? 473번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진지? 잘했어. 여기 보면은 나머지들은 다 항상 닮이 되는데 주 이등변형은 닮이 안 된다고 설명했었죠. 반대기 같은 두 부작용과 닮이 안 된다고 설명했으니까 잘 보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닮은 문제를 끝나했을 때 길이비에 관한 문제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풀지는 않아도 되고 닮은 잠깐 설명해볼게. 얘들아, 이 문제는 지금 길이가 몇 대 몇이야? 3대 2지, 그치? 3대 1로 그 닮은비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이 x를 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돼? 15대 10, 즉 3대 2는 됨되면 긴 변 짧은 변 순서로 썼으니까 이거 긴 변 짧은 변 순서인 7.5대 x. 그치?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근데 이거 곱하려니까 좀 부담스럽다면 3대 2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3대 2는 7.5대 x. 이렇게 해서 이 x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각도비는 똑같이 각도 나오죠. 그러니까 30이면 이 3대이니까 뭐 20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30도에 있는 30도에 그렇죠? 각도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길이는
그 B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된다는 표현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479번 한 번만 연습해볼게. 479 어렵잖아요. 우리 지금 보면은 닮은이라는 저 문장 때문에 누구누구 닮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대응되는지 또한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 여기 저 문장을 보니까 여기서 긴면 보이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짧은 삼각형이 이 노란색이 되는 경우는 큰 삼각형에서 어디가 되는 걸까? AC가 대응된다는 사실 알죠? 그렇죠? 여기 AC가 대응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 AD라는 단어와 AC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작은 삼각형에서 여기 2cm랑 되는데 뭐 어디가 되면 될까? A이잖아, 그렇지? A면 여기랑 대응된 것은 AB가 된다는 사실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말해봐. 큰 거, 작은 거 순서대로 쓰면 큰 거에서 4cm랑 작은 거에서 2cm가 되게 되는 거니까 그 닮은비는 4대 2가 될 것이다. 괜찮니? 네. 4대 2가 돼. 큰 거, 작은 거 순서로 쓸게.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어디야? 이씨를 구하고 싶대. 얘들아, 근데 사실 이씨를 구하고 싶으면 이 노란색 변의 길이를 구해도 괜찮아요. 그쵸? A씨를 먼저 구하자, 그치? 왜냐하면 이 EC랑 삼각형은 닮은이 아니라 AC랑 AD가 대응되어 있는 거야, 그치? 따라서 AC랑 대응되는 것보다 AD가 대응되어 있지, 그치? 맞아요? 네. 대응되게 된다면 AD의 길이가 지금 3cm라는 사실이니까 결국 2대1을 AC 대 AD가 얼마지? 3이지. 다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결국 AC 값은 얼마나 사실 알아? 그 값이 6이라는 사실 알 수 있죠. 답을 6이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이라는 단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B를 사용해서 그 길이를 구해주는 게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될까요? 나머지는 실력만 좋으면 할 수가 있어요. 넘겨봐. 넘겨서 넘겨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488번을 할게. 그 앞에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냥 실력만 좋으면 풀 수 있어요. 그리고 B를 계산할 수 있으면 다 쉬운 문제다. 자, 우리 이걸 한번 보자. 밑면의 반증기를 구하시려 했을 때 결국 우리 이것 또한 닮은 길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아. 어렵잖아. 한번 해볼게. 우리 사실은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이 닮음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맞지? 한번 대응된 거 잠깐 써볼까? 자, 6이랑 대응된 거 어디야? 작은 삼각형에서 6이랑 대응된 것은 큰 삼각형에서 6이가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치? 몇 대 몇이었을까? 짱부터 쓴다면 10대 얼마야? 16, 그치? 10대 16이 되는 거죠? 6이 아니에요, 그쵸? 6에 12가 6이니까 10대 16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반증 길이가 6이 5랑 대응된 것은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치? 6이랑 대응되게 되니까 5대 X. 이제 줄리안의 빵가가 뭐냐면 이제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순서대로 쓰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여기는 순서를 맞춰줘야 돼, 그치? 작은 거, 큰 거 순서 쓰면 여기도 작은 거, 큰 거 순서대로 쓰셔야 된다. 됐죠? 그래서 80은 10x가 되니까 x는 결국 8이 될 것이다. 이게 닮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옆에 문제 풀어보자. 49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수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수면이 뭔지 알죠? 어떻게 수면이 뭔지 질문하죠. 수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반증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491번 해보도록 합시다.
491번 하는 거 맞죠? 네. 좋아. 얘들아 한 번만 봐봐. 우리 선생님 길이가 안 좋아졌는데 반응이 오죠. 자, 보세요. 우리 높이의 9분의 2만큼 채웠다고 했었죠? 그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 9분의 1만큼 채웠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야? 여기 전체가 9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갔어? 높이 이 말이야. 이거랑 이거의 높이가 9대 2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변의 길이가 어떤 변의 길이든 다 9대 2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자, 따라서 우리가 수면활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름이 나왔으면 우리도 사실 지름을 구하고 싶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괜찮죠? 어떤 식이 나올까? 큰 거 작은 거부터 쓴다고 한다면 9대 2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9대 2가 되는 거지. 9대 2는 27대 x가 될 것이다. 자, 좀 쉽게 푸는 방법. 이거 곱하고 9로 나와도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배가 됐어? 3배가 됐으면 이거 몇 배가 되는데 3배가 되면 된다. 따라서 x는 6cm면 x가 6cm가 됐으면 지름의 길이가 6cm니까 그것은 여기는 반증파이 곱하기 반증파이 파이 즉 5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높이비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면 돼요. 어렵잖아.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 이거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쭉 살펴봤고 다음에 우리가 492번 한번 연습하자. 자, 492번 연습하는 거 할게. 2번. 어렵지는 않고 닮음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닮은 조건에 대해서 쓰시오 문제야. 누구랑 닮으니까? 480몇 번이요? 492번이요. 490번 바로 이상가? 네. 492번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뭐예요? 됐어? 다 했으면 500번 할 건데요. 너무 넓게. 이쯤에서 풀어본 것 같아. 자, 세준이가 말해보자. 누구랑 닮음이니? 응? 오케이. 근데 닮음은 쓰는데 순서 중요하다고 했어서 문자 쓰는 순서랑 닮음 표시는 S의 역방향을 쓰고 그 옆에 조건도 쓰셔야 됩니다. SS인지 SAS인지 AA인지. 자, 설마 첫 번째랑 세 번째 체크한 학생도 없겠죠? 첫 번째는 두 변과 P인각의 문제고 이거는 한 변과 양극각의 문제니까 절대 두 개 합동이 될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 합동이요? 닮음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나쁜 것 같아. 얘들아, 지금 선생님 한번 잘 봐봐. 그 합동은 닮음이다. 맞아? 왜 맞지요? 합동은 닮음이다. 맞지 않아요?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1. 1대1 닮음이에요. 닮음은 합동이잖아. 틀리지, 그치? 네. 합동은 닮음의 일종이에요. 1대1 닮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체크해보자. 만약에 가능성 있으면 첫 번째랑 누구랑 가능성 있어? 두 변과 B인각 60도는 다르니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랑 다 가능이 된다. 얘들아, 여기가 몇 대 몇이야? 봐봐. 여기의 길이를 보니까 여기는 6이고 여기는 5가 돼서 5대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다음에 여기도 60이 나왔는데 여기 몇 대 몇이야? 5대 3하고 60이 나오네. 그치? 그럼 적어도 얘랑 얘랑 닮은 거 아니겠다. 길이가 다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얘는 지금 몇 대 몇이야? 6대 5가 되겠죠. 그 게임과 60이 나왔으니까 결국 첫 번째랑 얘가 닮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주는지 알죠? 추는 간단히. 자, 그러면 말해보자. A, B, C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에서 쓰고 윤주가 말해보자. 삼각형 뭐라고 쓸까? 저요? 윤주
JK, LJK, LJK라고 합니다. 맞나요? 맞죠? 맞아. LJK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고, 이거는 SAS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소리요. 어렵지 않네요. 넘깁시다. 자, 넘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 8번부터가 너희들 발문 문제가 되는데, 선생님이 딱 말하기를 발문 문제가 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들 천천히 넘어갈게요. 자, 봐봐. 우리 497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497번. 500번 한다고 했잖아요. 500번 남겨뒀는데 500번 할까? 알았어, 네. 500번 할게. 했는데 나가냐? 자, 이거 한번 볼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닮은 문제 푸는 과정 기준인데, 뒤에 길이를 적어보자. 자, 결국 이거 닮은 삼각형 차단 문제가 된다는 사실 알잖아. 이거랑 닮음이야? 이 조그만 거랑 전체가 닮음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잘 봐봐. 우리 작은 거에서 10이랑 대응된 거 어딜까? A씨가 대응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러면 닮음이가 몇 대 몇이야? 12 대 18. 그렇죠. 따라서 기본적인 닮음비는 2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근데 혹시 몰라서 묻는 건데 이거 무슨 닮음이야? 조그만 거 큰 거? 조그만 큰 거 무슨 닮음이지? SAS 닮음이죠? 왜냐면 조그만 상황에서 이 노란색이랑 여기 대응되는 변액비가 되고, 다음에 이 조그만 상황에서 이 10cm랑 그 반대편인 15cm가 대응된다는 사실 알죠? 그렇죠? 두 경과 그리고 가게인은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 그래서 SAS 변이 된다는 사실 알아. 어쨌든 우리가 이거 하나만 명심해. 이런 문장이 나왔으면 어디랑 어디랑 대응이냐면, 자, 여기랑 여기가 대응이야. 다음 작은 삼각형에서 여기랑 여기가 대응이야. 서로 반대돼서 대응이 된다는 소리였지. 다음 우리가 결국은 여기랑 대응된 건 뭘까? 여기. 그치? 괜찮습니까? 좋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어디야? D의 길이. 여기 X 값을 구하고 싶으면, 자, 작은 삼각형 X. 여기다 X 쓸 자리지. 그치? 다음 큰 삼각형에서 대응된 건 뭐라고? 15가 대응되니까 15가 쓸 자리가 바로 6이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될 것은 작은 거와 큰 게 몇 대 몇인지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 x랑 대응된 비가 뭔지 찾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다른비를 찾을 수 있다. 500번이 좀 어려운데 50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었니? 네. 어려웠어. 왜 써보인지 알아요? 네. 진짜? 자, 5번도 한번 500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49번 있잖아요. 네. 풀이 52쪽 뻔한데 채점 어떻게 해요? 답지도 BC의 길이가 몇 cm인데? BC의 길이요? 14cm요. 맞네요. 근데 그 설명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아, 설명하는 거? 네. 오케이, 알았어. 아니 그 죄송. 얘들아, 이게 이거 어떤 합동인지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닮음인지만. 그치? 그렇죠. 그것만 ASA 잠깐만 SAS요. SAS 닮이 되는 거죠? 잘했네요. 저거만 영어인데요? 아, 근데 이거 좀 저도 해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합동조건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이거 좀 적어보자. 우리 무엇을 봐야 돼? 여기 이게 닮음을 설명하시는 거는 AB의 길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AB의 길이랑 대응된 거는 뭡니까? ABC에서 AB랑 대응된 거. AD잖아, 네. 그치? 아, AD. 이게 몇 대 몇이야? AB가 C, AD는 5지, 그치? 2대 1이지, 그치? 이게 몇 대면? 2대 1이다. 그러니까 서술형 쓰는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뭘까? BC의 길이를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 그치? BC는 제외해주고 AC의 길이를 보자. AC라는 거는 6이랑 6이. 즉, AC의 길이랑 대응되는 건 뭡니까? A랑 B죠, 그쵸? 이거는 그것의 표, 그 이정표야, 이정표.
AB의 길이가 되는데 AC는 몇이? AC의 길이가 20이잖아, 그렇지? AB의 길이는 10이 되니까 20대 10, 즉 이것 또한 2대 1이 되겠죠. 나머지 하나 BC랑 DB는 비교할 수 없어. DB는 비록 알지언정 BC의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이미 2대 1하고 보장이 없는 거야. 마지막 하나 해줄 거니 뭘까? 가게이야. 요거랑 전체 삼각형은 각 A가 공통이죠, 그렇죠? 공통이 되니까 우리는 무슨 조건? 바로 SAS 닮음이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닮음을 설명하고 싶으면 그 조건들을 나열해서 쓰면 되는 거야. AB 대 AD, AB 대 AD, AC 대 AD. 전부 다 2대 1이 나오고 각에 있는 공통의 한 문장이 필요하다고 됩니다. 자, 됐니? 네. 500번 풀었어요, 얘들아? 네. 끝났어? 오. 자, 다음 것도 찾아볼게요. 그러면 우리 잘 봐봐. 자, 다음 거. 우리 지금부터 502번에 대해서 잠깐 볼게. 500번 22번이요? 502번. 자, 502번 잠깐만 봅시다. 아니, 얘들아. 이거 자, 지금부터 502번을 풀 건데, 누구랑 닮음이지? ABC랑 ABC랑. ACD. 혹시 얘랑 얘는 닮음 아니야? 맞네. 얘랑 얘 닮음 아닐까? 근데 좀 약간 비슷해 보이니까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좀 정해줄게. 우리 닮은 종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A 닮음이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점이지. 여기 점. 다음 얘랑 얘가 각이 같은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가 이제 X가 표시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닮음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의 닮음이 아니라 여기 삼각형을 보게 된다면 그 값이 점하고 X 값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전체 삼각형을 보니까 그 전체 삼각형 또한 점하고 X를 갖고 있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이 A가 공통이라는 저 문장과 점점이라는 문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닮음의 거의 90%가 다 A 닮음이야. 따라서 흰색과 노란색 전체가 닮음이지 왼쪽과 오른쪽의 닮음이 아니라는 소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잘 봐. 우리 지금부터 삼각형 표시하는 거 볼게. 삼각형 ADC를 기준으로 잡을게. ADC를 기준으로 잡으면 단면 표시를 쓰고서 이제 전체 삼각형인데 문제가 뭐냐면 ABC를 쓸지 ACB를 쓸지 BCB를 쓸지 그게 문제가 된다는 소리야. 자, 쓰는 방법 잘 보세요. AD 봐봐. AC부터 먼저, DC부터 먼저 볼까? 자, 조건 상태 DC. D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 B하고 C. 아무것도 없는 값하고 점하고 V 변이되지, 그렇지? AD부터 보자. AD를 보니까 AD 같은 경우는 X랑 아무것도 없는 값, 그치? 뭐 여기를 뭐 세모 표시해도 괜찮죠? 다음,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되냐면 X랑 아무것도 없는 값이면 이 전체 상표는 X가 여기잖아, 그치? 아무것도 없는 값은 여기죠, 그쵸? 따라서 쓰는 자리가 여기는 AC를 쓸 자리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나머지 하나는 이거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게 좀 헷갈려? 이게 좀 헷갈리면 AC를 보자. 3분의 AC를 보니까 점하고 X가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점하게 쓰는 부분. 이 전체 상태에서 점하게 쓰는 부분이 여기야. 자, 순서가 A시면 X점이야. 그럼 여기도 X점이 나야 되니까 X점 있는 부분, 바로 여기 A, 여기가 B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다. 그럼 관계가 시겠죠, 그렇죠? 열심히 표시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나서 이제 뭐 그 길이 같은 경우는 닮음비를 사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어디랑 대응된지 이 문장들은 결국 이 표를 보고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넘겨서 실제로 길이 계산하는 문제 좀 조금 해볼게. 자, 501번.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어봐요.
숙제 좀 줄여줄게. 500원 넘어가세요. 싫어요? 시간대는 숙제도 이게 길이가 뭔지 모르는데 x야.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기를 저 x가 혼자 갖고서는 닮음이 되지 않아. 이거는 작은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 누구와도 닮음이라는 사실 알 수 있죠. 그 닮음은 당연히 A 닮음이야. 왜냐면 각 A를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점이 이쪽이면 어디랑 대응이냐면 여기 A랑 그 반대편 그리고 여기 작은 거랑 이 반대편이 대응이 된다. 여기랑 대응된 것은 그 반대편 이 조그만 거는 주황색 된 것은 그 반대편 같은 방향이 대응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네, 점하고 점이 있으면 이게 뒤집어져도 닮음이 된다는 소리야. 역방향이 돼서 그렇지? 자 그럼 한번 보자. 우리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있나? 있네. 주황색 길이 7하고 14가 더 나왔으니까 7대 14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작은 거랑 큰 거랑.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보면 작은 큰 순서대로니까 이제 큰 거를 잠깐 쓰면 x가 아니라 바로 7 더하기 x가 되죠. 여기는. 따라서 대응된 것은 7 더하기 x 작은 큰 거는 순서대로 있죠? 그럼 여기는 6을 쓰고 여기는 7 더하기 x를 쓰는 게 맞겠다. 무슨 말인지 가요? 작은 거, 큰 거 순서를 썼으면 여기도 작은 거, 큰 거 순서니까 작은 게 6, 큰 게 5잖아. 그렇지? 그래서 6대 7 더하기 x 이렇게 써서 이것을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계산 방법은 이게 1대2가 되잖아. 1대2가 되니까 얘가 6배가 됐으면 여기도 6배가 돼야 되고 x값은 5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가요? 자, 그래서 A 닮은 차 명심하시고요. 나머지 한번 대응전 잘 찾고서 한번 풀어봐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x하고다라는 단어 잘 명심하시고. 자, 뭐 할까? 우리 508번 잠깐만 볼게요. 자, 508번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A의 빼기를 구하시오. 이게 어떻게 구하지? 이등변 한번 잘 보세요. A랑 A씨가 같이 이등변이야. 점주면 단어가 나왔고 평행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당연히 각이 같은 부분 먼저 표시할 생각을 해줘야 돼. 지금 보니까 누구랑 닮은지 잘 안 보여. 안 보이면 각을 먼저 표시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점이잖아. 어디가 또 점이야? 겉방위에서 여기 점이 된다. 이 점이잖아.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소리는 얘가 9cm가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럼 누구랑 다르니까? 자, 이거 포인트를 잘 찾아봐요. 닮은 거. ABC랑 A, B, D. 일단 얘랑 당연히 닮은 게 맞죠? 우리가 이렇게 선을 결정했을 때 이거랑 전체랑 닮은 거는 A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잖아. 얘들아, 우리 항상 닮은 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꼭지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은. 왜냐면 여기 A고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서로 같을 테고 이 전체 삼각형도 A를 갖고 꼭지각도 서로 같을 테니까 이거랑 전체는 당연히 닮은 것 같긴 하겠죠. 자, 그런데 A의 크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점 X 방법이 좀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거든? 이게 점이 떨어져 이게 X가 되진 않겠지.
이게 점이더라도 이게 점이 되진 않지만 이것을 x라고 한번 표시해보자. 얘들아, 이거 x라고 표시하면 또 어디가 x가 될까? 이거 잘 봐봐. 어디가 또 x야? 말해봐. 얘가 x면 어디가 x지? 점당 x가 이 꼭지각에 한 각이 되잖아, 그렇지? 이 각이 되게 되니까 얘가 점이면 여기도 x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어? 네? 아니 전체적으로 보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도 x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AFL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도형인지, 야 그리고 얘가 3이면 또 어디도 3이야? 기본적으로 표시하기 여기도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AFL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AFD랑 AFD랑 ADC A, D, C 맞네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 누가 문제지. 진지 모르잖아. 아니 각 A가 우리 보니까 이제 방금 전에 예은이가 핵심적인 단어를 했어. X랑 X. 이게 결국 아까 전에 여기 점을 액점하고 x라는 단어 썼잖아. 그리고 나서 누구랑 닮은지 이렇게 봤더니 이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이 결국 어떤 방을 갖고 있냐면 닮았잖아. A랑 각하고 아니 A랑 X랑 X잖아. 아 저기 봐. 아니 A랑 각과 X랑 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삼각형을 어떻게 그려야 돼? A랑 X랑 갖고 있는 거. 여기 전체 삼각형 여기 보이지?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사실 알아. 작은 삼각형 A랑 X, 큰 삼각형 또한 A랑 X를 갖고 있으니까 A 닮이 된다는 거지. 무슨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얻었어. 즉,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음이가 뭐지? 이렇게 봤더니 작은 삼각형에서 6이랑 대응되는 거. 그게 어디냐면 A랑 X랑 대응되는 거. 큰 삼각형에서 A랑 X랑 대응되는 거면 9가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닮음은 2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한번 그려보자. AF의 구하고 싶으면 요게 값은 이제 X가 되는 거잖아. 요게 만약에 X라고 이렇게 놓게 된다면 작은 거 큰 거 순서니까 X랑 대응된 것을 이쪽에다 표시해줘야 돼. 자, 여기 값을 뭐 나머지가 하나 표시 안 되는 거야. 뭐 세모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삼각형에서 A랑 X 이렇게 세모가 되겠죠. 자, 더 말해봐. X가 대응된 것은 A랑 세모야. 그러면 여기서 큰 삼각형에서 A랑 세모가 되는 6cm가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닮음을 눈치껏 찾는 문제가 조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정리해봐. 그래서 2대 3은 x 대 6이 되고, 이게 2배 차이 났으니까 얘도 2배 차이인 x 값을 사용할 것이다. 이해했어요? 좋아요. 눈 크게 뜨고 닮은 도형을 찾는 게 결국 여기부터 쭉 나오게 되는 도형 문제의 마지막까지 다 닮은 도형을 찾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뭐 할까? 우리 좀 이따 어차피 쉬는 시간 좀 해줄게. 자, 지금부터 유형 11번 문제 좀 쳐봐. 유형 11번 직각 삼각형에서 닮음도 정말 잘 나오는데요. 11번 여기 문제는 조금 많이 풀어볼게. 512번. 자, 512번부터 먼저 볼게.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닮음이 도형 찾는 거잖아. 야, 봐봐. 512번도 결국 다 비슷비슷해 보여. 닮음처럼 보여.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랑 닮은지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지금 현재 주어진 거는 BD랑 BC가 1대2 다라는 것은 얘가 3cm, 얘가 3cm, 얘가 6cm 정도는 주어졌어. 자, 그럼 체크해보자. A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랑 닮음을 보여줄까? 그리고 실제로 누구랑 닮음이지? 말해봐. 누구랑 닮음이니? 그리고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만약에 요 A를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해보면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 닮음이 되잖아요. 사실 A를 구하고 싶으면 어디를 알아도 되냐면 얘를 알아도 괜찮아. 그치? 그냥 6에서 노란색 빼면 되잖아. 그래서 비단 요 A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하지 말고 노란색을 변으로 보면 혹시 닮은 삼각형이 있는지 그것 또한 찾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찾아보자.
표시해. 제일 처음에 표시하는 게 누구랑 닮은이다를 먼저 표시해주는 거. 그 삼각형 찾자. 선생님은 보면은 여기 상문제가 닮은 게 되게 어렵거든. 닮은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잘 찾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봐도 빨간색은 닮은 도형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렇다 해서 이 조그만 도형을 보기에는 유기의 변의 길이 아무도 모르니까 닮음을 알아도 그 길이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저 노란색을 찾는다는 사실 알아. 근데 노란색은 변을 이어보니까 결국 이렇게 이 노란색 삼각형이 한 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결국 이 노란색이랑 닮은 게 누구인지 찾을 식으로 문제할게. 눈풀 때 찾아봐요. 누구일까? EBC랑 어디? BCD B, D, A. 맞아. 무슨 닮음이야? 무슨 닮음이지? 쟤네들 뭐라고 했냐면 저 노란색이랑 이 주황색이 닮음이 된대. AA 아니에요? 무슨 닮음? AA. A 닮음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직각이라는 단어는 나머지 한 방만 알면 되잖아. 그렇지? 얘도 직각이 노란색도 직각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방만 알면 되는데 즉 하나라도 공통각이 있으면 이게 다 닮음이 돼버린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주황색이나 노란색은 A 닮음이 된다. 괜히 이런 거랑 뭐 이거랑 닮음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말해봐. 쟤에게 둘이 닮음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를 구해야 돼? 노란색 길이, 6개의 길이가 조금 궁금해. 얘를 x로 놓자. 왜냐면 6에서 x 빼면 우리가 a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말해봐. 일단 노란색과 주황색 닮음이 몇 대 몇일까? 잘 생각해. 주황색에서 6이랑 대응된 거 있잖아. 즉 주황색의 비변이 되죠, 그렇죠? 노란색이랑 대응된 거는 어디야? 유제점 아니에요? 주황색에서 6이랑 되는 것은 노란색에서의 비변이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하고 9가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또한 우리가 만약에 이제 x를 구하고 싶거든? x를 구하고 싶었는데 이 x는 앞에다 쓰는 게 아니라 뒤에다 써줘야 돼. 지금 잘 봐봐. 주황색에서 6이랑 되는데 것은 노란색에서 9가 되면 6하고 9. 그럼 x는 어디 써야 돼? 순서는 되게 중요해. 앞에 쓸지 뒤에 쓸지. 뒤에 써야 돼, 그치? 그럼 앞에는 x랑 되는데 거 잘 봐봐. 이 노란색에서 가장 짧은 변이죠, 그치? 노란색에서 가장 짧은 변이니까 주황색에서 가장 짧은 변은 어디를 써야 돼? 3을 써야 된다, 그렇죠? 다시 이 x는 노란색에서 가장 짧은 변인데 주황색에서 가장 짧은 변이 3하고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x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를 배웠죠. 27이 6x가 될 것이고 x값은 6분의 27이 될 것이다. 그럼 답은 2분의 9가 되겠죠. 가 아니라 이쪽 6에서 200을 빼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x 구한 게 아니라 a를 구한 거니까 6에서 2분의 9를 뺀 값이다. 그러면 6분의 12에서 빼니까 2분의 3이 안 되겠죠? 그런 거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513번도 잠깐 쓸게. 513번도 풀어보는데 여기도 좀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랑 닮은지 잘 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풀어보자. 513번 어렵다기보다도 좀 잘 나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은 누구랑 닮은지를 찾는다. 닮은지 찾고 두 번째는 그 길이 대응된 변이 어디지? 라고 해서 그 길이를 찾는다. 그리고 x를 찾으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여기 합동 있는데요? 얘랑 얘랑 합동이네요. 네, 합동은 맞긴 한데 합동은 답이 안 나와요. 한번 해봐. 합동이면 아마 10개 좀 이상 나와가지고 답이 안 나와. 닮음을 찾아야 돼. 누구랑 닮음인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직과 삼각형에서의 닮음을 한 강만 공통으로 갖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 한각은 공통으로 갖고 있으면 돼. 한각만. 그러면 무조건 A 닮으면 되는 거야. 이거 알고 있죠? 어디랑 닮음입니까? 바로 이거야. 얘 말이야. 여기 노란색 삼각형 이거랑 누구랑 닮음이니? 얘는 합동이 되고 굳이 닮음을 찾아봤다면 이 주황색이 닮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금방 알죠? 왜? 직각하고 D를 갖고 있고 노란색 또한 직각하고 D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뭐지? 닮음끼를 찾아야 되잖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가 이 노란색에서 요 5가 되거든? 몰라. 그럼 5라고 대응된 것은 뭘까? 라고 봤더니 이거를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대로 점X 방법 써서 계산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이 5가 노란색에서 중간 정도의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 나 진짜 막 비슷하게 하면 이제 점X 방법 써야 돼. 근데 얘가 중간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중간 정도의 길이는 얼마야? 하나하고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점 X 직각 방법을 쓰자. 그리고 여기도 직각이 되고 여기가 X가 된다는 사실이지. 자, 5랑 대응된 거 써볼게. 5랑 대응된 변의 길이는 직각과 점을 이루지 직각과 점을 이루지 8cm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하고 8하고 대응이 된다. 그럼 우리 뭐 한 거지? 그러면 다시 여기를 이제 X 놓자. 그러면 X랑 대응된 거 뭐야? 직각과 X, 직각과 X니까 직각과 X인 그럼 6이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잘가요? 자, 여기까지 대응이 되고 Y를 또 구하고 싶으면 얘 또한 5대 8이야. 5대 8은 대응되는 거 우리가 여기 값만 알면 되거든? 여기 값은 Y라고 하게 된다면 Y랑 대응되는 것은 바로 점과 X의 거지. 점과 X의 10cm가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 X하고 Y 값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닮은 거 찾고 점 X 방법에 의해서 누구랑 대응된 거 찾는다면 10cm 어렵지 않잖아.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줄게. 우리 X와 Y 따로따로 구해서 둘레의 길이 결국 이거 다 다음 거 구하시거든? 야, 하나만 보자. 얘들아, 만약에 이 사실들 잠깐만 봐봐. 얘가 3이고 얘가 9야. 그 다음 얘가 7이고 얘가 5야. 야, 그러면 잠깐만 생각해봐. 이거의 둘레 길이 구하면 되거든? 물론 이거의 변의 길이 각각 다 구할 수도 있지만 얘 둘레가 얼마지? 얘 둘레 얼마야? 21이지, 그치? 얘랑 얘의 길이 또한 전부 다 3분의 1을 축소하기 때문에 이것의 둘레의 길이는 각각을 구하지 않더라도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xy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이게 5대 8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xy 길이 구하지 않더라도 이 변의 길이 둘레의 길이하고 이 둘레의 길이 또한 5대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마저식 5대 8 그리고 둘레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노란색 둘레의 길이랑 뭐랑 비슷하다? 이 주황색 둘레의 길이 즉 6 더하기 8 더하기 10 24랑 따라서 이게 3배 차이가 났으니까 이제 3배 차이가 날 것이고 실제 xy 구학생도 있을 텐데 계산해보면 그 둘레의 길이가 1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굳이 각변의 길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변의 길이가 둘레의 길이랑 똑같다는 소리가 들어요. 이게 이미 한 변 길이 아니까 굳이 xy를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쵸? 알겠습니까? 자,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잤다 오시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